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시간이 약간 뒤로 밀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오픈 토론방에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서 그 예치금과 담보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예치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저는 그 제보라든가 모든 것에 그 보증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거를 스테이킹을 예치라고만 쓰지 예치금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예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근데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POW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POS에 적용이 되고 또는 뭐 그게 이제 위임 지분 증명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이 스테이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그 일정 양을 블록체인 상에 그거를 이제 그 고정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간에 그 블록 생성에 또는 검증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뭐 블록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록이 생성이 되는 거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보상도 받는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POW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를 24시간 켜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검증을 할 그 확률이 내가 가진 지분만큼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걸 24시간 켜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 지분 증명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 그 자기 지분 그러니까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해서 어느 하나가 이거를 그 맡아서 노트북을 켜놓든 아니면 뭐그저 개인 컴퓨터를 켜놓든 해가지고 그 검증을 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스테이킹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치금이 없다는 게 그 담보금이 없다는 것과 비슷한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담보금이 통상적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담보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었던 게 알고리즘 그런 이제 그 루나 테라처럼 이런 경우고 어떤 경우는 US 달러로 그 스테이킹을 아니 그 제가 담보금을 유지를 하고 있고 발행되는 만큼 또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어 USDT나 USDC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담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K 스테디움에서 KUSD라는 거를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발행은 하지 않았지요. 근데 담보금이 거기는 처음부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도가 아주 나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전혀 그 뭐 예를 들어서 KUSD다. KUSD를 이거 자체는 가치가 제로지요. 실제로. 근데 하나를 USDT나 USDC를 받으면은 그거에 해당이 되는 만큼 나가니까
나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코인이든 토큰이 있으면은 거래가 되고 하면서 이게 페어로 물려다니거든요. 그러면은 KOK 같은 경우 USDT하고 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가치를 이렇게 가치를 결정을 하고 가치를 표현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USDT죠. 그래서, 어, 글을 많이 올려주고 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게 일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이게 8성, 7성이 이 사기로 이렇게 물려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6성, 5성도 물려 들어가야 되고 4성, 3성도 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또 표현을 하던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뭐 7성이라손 치더라도 아니면 8성이라손 치더라도 뭐 원금 보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뭐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닌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기록물들로만 꽉 차 있고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이거는 원금 보장이 됩니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8성이 아니라 7성이 아니라 뭐 2성, 1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돼요. 증거물로. 누구나 봤을 때, 말로 했는데, 분명히 말은 했는데,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살인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데도 시체를 못 찾으면은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립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법이라는 건데, 근데, 어, 저희 단톡방 오픈 토론방에 그런 글들이 쭉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그래서 소문으로 들리는 내용이라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라는 표현을 했길래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소문에 의한 내용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한 3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은 또 뭐 저한테 어,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창원의 뭐 팀에서 미디움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 승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미디움을 상대로 25명이 해가지고 민사를 걸었다? 그리고 승소를 했다? 뭘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지워지고, 그거를, 거기에 또, 그쪽 당장이, 뭐, 기쁜 소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형사 고소가 먼저 되고, 형사가 먼저 되고, 민사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런 이야기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실히 따져봤는지도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하면은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은 계속 올려놔야지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뭐 성소가 났는데 성소가 됐으면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적어도 그쪽 사람들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얼만큼 어떤 식으로 뭐 성소를 했고
얼만큼의 배상을 받고, 뭐, 얼마를 얼마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고, 성소에서 얼마를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다이렉트로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어, 조건이 만족이 되냐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또 이렇게 지금 보고 나서 이래저래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일찍이 올라온 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상식에서는, 어, 뭘 근거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그쪽에서, 그, 거기 창원이라고 하는 팀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꼴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같이 오다가 지금은 뭐 그쪽 사람들도 초창기에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고 정부 설명회를 하고 일주일 상단으로 두 번 왔던 그 팀들이 그 팀의 그 최초로 저희 단톡방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방장직을 놓고 다른 사람이 울산 사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 장원에 있던 사람들이 초창기 저를 몰아내고 나서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어, 잠깐만, 어떤 분이 비디오를 켜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교체가 되다시피 했는 상태인데 그러면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공지 내용은 떳떳하게 전체한테 보여주고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뭐 바로 지웠다 하니까. 근데 저는, 어,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배상을 받는다는, 지금은 배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 아니에요. 배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될 수 있는 그, 저기, 어, 논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테이킹을 하고 원금이라는 걸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시스템에 준한 대로 해야지요. 안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모든 게 그 뒤죽박죽이 돼서 이거는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또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지금 가려면은 아직도 끝도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놔두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의 대부분들이 정말 이게 명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계속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들 개개인들한테 또 보이지 않는 혼란과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실망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게 종감이 끝나는 25일쯤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제보를 했던 내용을 가능하면은 공유를 한번 할까 싶은데 그 공유를 녹화본으로 할까 아니면은 그 이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
어쨌든 힘을 보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만 할까 지금 고민 중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 전체를 어, 이렇게 뭐 근거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제시를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다루더라도 그걸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확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글을 쓰는 거면 모를까 어렴풋이 그 제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 결국에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게 없는 상태에서 글을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할 거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글까지 썼더라고요. 예치금이 없다면, 뭐, 구속, 뭐라고 했더라? 과연 예치금이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말도 올라와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치금이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예치금이 스테이킹을 이야기하겠죠. 스테이킹 했는 그 코인 토큰들이 온전히 보관이 되어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치금,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돼 있는 수량 중에서 저희가 파악을 가지고 있는 입출금 내역서상에는 분명히 나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이미 나간 게 있고, 근데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도 올라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주고받는 내용이 추가로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치되어 있다면 피해가 없다는 얘기고 형사사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가정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그 또 타단체에서는 뭘 피해금으로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근거를 모르겠는데, 저희는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빼갖고 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스테이킹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어떠한 투자를 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금, 정기 예탁, 뭐 정기 적금 이런 걸 들었다고 했을 때 이자를 받지요. 근데 원금은 보장이 되면서 이자를 받지요. 그러면 은행이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그렇게 돈을 예치를 해놨다고 이자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쪽에서 투자금을 가지고서 또 다른 대출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출을 하는 거는 그 예치를 한 사람들보다는 그 이자가 좀 더 그 대출을 할 때 세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치를 해놨는 걸 가지고서 투자를
빌려주는 것도 하나의 투자잖아요. 투자를 한 거고. 그런데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쓰는 다른 데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헷갈려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투자금이냐, 이게 지금이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블록 검증을 하거나 그래서 블록을 생성을 하거나 이런 쪽에 관여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면은 뭐 비트이더 USDT, KOK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보상을 받는 거는 KOK로 받는 거지요. 그것도 뭘 기준으로? KOK든 비트이더 USDT든 이걸 가지고 그 개수로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곱해 가지고 교환 자산이 표시가 되는 그 교환 자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만 있었느냐?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소개하는 레퍼럴 그 보상, 그러니까 소개를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뭐 여기서는 후원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등급 보상이라는 걸 뭐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뭐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등급 보상이라는 것까지 세 가지의 그 보상이 있었죠. 이런 시스템으로 그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스테이킹 플러스 우리는 알파에 해당이 되는 후원 수익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레퍼럴 보상이라든가 등급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었던 것이요. 이게 투자나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스테이킹을 한 것 자체는 보관이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보관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초창기에 수단으로 그러니까 스태킹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수단으로 쓰는 것까지도 스태킹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스태킹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상태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개판인 그 거래소 가격이라고 하면은 여기 기축통은 당연히 개혁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트이도 USDT를 소량을 조금 팔아가지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이 계속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같은 사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최초의 그 문제는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을 어, 미연에 좀 방지를 하거나 그 낙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가격이었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플랫폼 가격을 얼마를 낮춰가지고 이거를 만회를 할 수 있는 이 현재 상태에서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지금은 이 거래소의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데는 어떤 것도 어떤 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비트이더 USD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 기준으로는 뭐 예치금이라는 표현이 예치금 뭐 예치 수량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치금이라는 개념이 맞는데 근데 어, 이게 없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누가 빼먹었다고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이거를 내가 팔았다. 그래서 내가 이득을 많이 취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빼나간 거는 KOK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KOK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것도 숫자의 차이가 있겠죠. 초창기에는 같은 100만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하게 가격을 책정을 한다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100%를 뭐 1달러로 했을 때 100개를 넣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10달러가 됐을 때는 10개밖에 못 넣죠. 그럼 스테이킹 수량이 옛날에는 같은 100불인데 100개를 넣고 지금은 7달러, 10달러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10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는 낮은 가격으로 아무리 많이, 낮은 가격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근데 같은 가격으로 현재 들어가게 되면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량이 뭐 한꺼번에 뭐 뱅크런처럼 한꺼번에 다 해지를 하고 다 가져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스태킹이 되어 있는 그 수량이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뭐 이해를 돕기 돕도록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치금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있냐 없냐 문제는 이거는 적어도 KOK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다라고 봐야 돼요. 비트이더 USDT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3분의 2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 돼 있는 게 한 4, 5개가 된다. 0.001달러라고 했을 때는 5개니까 공을 3개를 빼면은 50만 불이 되나요? 500만 불이 되나요? 5개, 5천만 개, 그 500만 개, 0점. 소수점 3개 내려가니까 50만 불이네요. 그럼 이제 억 단위니까 500만 불. 근데 500만 불을 비트나 이더 가지고 몇 개를 팔면 500만 불이 될 것 같아요. 뭐, 몇 개 안 해도 500만 불이 돼요. 오케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뭐, 보상용으로 있던 것든 어쨌든 이런 걸로 다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치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킹 한 것 중에서 비트이더 USDT가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나온 게, 그, 비트 이더 USDT를 가지고 KOK를 샀다는 식으로 판매를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도대체 그거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 이더 USDT로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은 초창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2021년 한 6월 뭐 그 정도까지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비트이트 USDT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USDT로 예치를 저거 전부 다 했다는 식으로 언제까지인가 뭐는 또 USDT로만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하는데 USDT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USDT를 뭐 실제로는 뭐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기는. 근데 그걸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다가 이미 제가 이전에 스테이킹을 하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주로 이제 이더리움이 많고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많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말았는데,
표현을 그런 식으로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남복음과 지금 이거는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민사소송으로 그뭐 승소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거 그냥 그렇게 뭐 올려놨다가 쓱 없애거나 지워버리거나 그럴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대해 가지고 확실한지 안 한지도 저는 사실은 그뭐 서로 어떻게 대상이 그런데 뭘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민사를 걸었고 민사에서 또 뭘 이렇게 배상을 받고 승소를 해서 그 원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근거가 확실치 않으니까 뭐 루머성 또는 그 내용이 좀 변질이 돼가지고 올라왔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다. 그다음에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뭐 또 오늘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사실은 이전에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 오픈 토론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들을 나누시길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도 제가 그 정무위 쪽하고는 계속 컨택을 해가면서 어, 그 내용을 좀 주고받았는데 일단 한 17일을 좀 두고 보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 서면 질의는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는 그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종감 때까지 아, 그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뭐 그게 출석을 할 수 있냐 없냐 또 종감대를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그냥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서면질이 들어가는 부분과 언론사에 뿌려질 내용은 적어도 제가 준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 국감이나 지금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서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전달이 될 거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도 오고 제가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일몰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5시 51분이 있더라고요. 엄청 해가 짧아지고 이게 정말 환절기인데 건강에 유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